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둘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2019년 한가위 사랑의 온정 나누기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10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된 따뜻한 행사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한가위 사랑의 온정 나누기 전달식 행사가 지난 5일 여수 GS칼텍스 사랑나눔터에서 열렸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번 행사는 후원증서 전달과 후원물품 차량 접대 시연, 사랑나눔터 배식봉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이날 전달식 후원기업인 GX칼텍스는 사회복지시설 128군데와 독거노인,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총 1억 원어치의 쌀과 라면, 식용유, 샴푸 등 16종의 생필품 세트를 후원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소외되고 어려우신 이웃들이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를 맞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오늘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GX칼텍스는 지난 2005년부터 한가위 사랑의 온정 나누기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2005년 1,000만 원으로 시작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정기 기탁금은 현재까지 총 12억 원에 달합니다. 여수 GX칼텍스는 비단 한가위 사랑의 온정 나누기 행사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등에도 활발한 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순천시가 지난 3일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사회복지 관계자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기념 행사는 3부로 나눠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과 시장님과의 토크 콘서트, 스타 강사 특강과 화합 행사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고 이날 표창은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로 나눠 총 14명이 받았습니다. 이날 기념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지난 3일 진도에서 올 들어 두 번째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블루 이코노미는 전라남도가 섬과 해양, 하늘, 천연자원 등 청색의 자연자원을 활용해 미래성장 동력으로 이뤄보자는 것으로 에너지 신산업 수도를 목표로 하는 블루에너지와 첨단 의료산업인 블루바이오 등이 포함됩니다. 전라남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점으로 추진해 나가고 우수시책과 홍보사항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하고 동참해 도와 시군의 공동발전 기틀을 내실 있게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23일부터 실시되는 한 OECD 국제교육 컨퍼런스의 전남지역 마을 교육공동체 사전포럼이 지난 5일 순천시 문화건강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 의장과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 허석 순천시장 등 3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사전포럼은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 순천 풀뿌리교육자치원센터 세 기관의 공동주관으로 기획돼 진행됐습니다. 이번 포럼으로 전남지역 22개 시군 학교와 지자체가 민관학 교육 공공경영 구축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5일 시장실과 진남수영장 회의실에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김태규 이사장의 임명장 수여식과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건호봉 여수시장과 김태규 이사장, 본부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취임식에서 김태규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경영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와 시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김 이사장은 1978년 공직에 입문해 여수시 세계박람회 지원단장과 기획경제국장, 자치행정국장 등의 주요 요직을 역임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2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안전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20명의 등하굣길 안전지킴이는 초등학생 교통사고와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여수시가 실시한 것으로 올 12월 20일까지 횡단보도 안전지도와 스쿨존 과속차량 계도, 우범지역 모니터링 등을 수행합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학부모들의 자녀 걱정은 덜어주고 신중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등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만큼 근무 인원과 기간을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순천중앙점과 코레일 순천역이 지난 6일 추석을 맞이해 순천역 광장에서 두 번째 나눔 장터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상품들의 판매 장터와 함께 친환경 제품과 공정무역 제품, 장애인 재활단체의 추석 선물 세트로 이뤄졌고 행사 수익금은 순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액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가게 박소정 전남본부 공동대표는 이번 바자회는 나눔과 기부 문화가 확대되고 환경을 위한 재사용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명사초청 강연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난 4일 김병조 조선대 교수를 초청해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리더십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회는 기업체 임직원과 공직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인에게 필요한 리더십의 덕목을 배워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강연회가 현대인들의 소양 함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시가 순천만의 젖줄인 동천에 출렁다리를 건설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정원에서 약 600m 상류인 동천 위에 34억 원을 들여 181m, 높이 3에서 6m, 너비 1.5m 규모의 출렁다리인 현수교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관성과 환경성, 접근성 등을 평가한 결과 동천 저수지, 꿈의 다리, 조례호수공원 등 3곳 가운데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동천 저류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이곳에 출렁다리를 세울 경우 순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에서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르기까지 순천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보거리를 축소하는 등 접근성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순천시가 최근 작성해 배포한 동천 출렁다리 사업 실상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모 방송에서 배포했는데요. 출렁다리의 위치가 도보를 통해 국가정원에서 5분, 순천역에서 15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해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근 주차장에서 해당 사업지까지 도보거리는 이보다 훨씬 더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 기준 실제 도보거리를 측정해보면 국가정원의 맞은편 저류지 주차장에서는 10분, 서문 주차장에서는 1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욱 동문 주차장에서는 차량 통행만 가능한 동천교를 지나더라도 30분 넘게 걸어야 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순천만 PRT가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것은 순천만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종착역에서 순천만까지 15분을 걸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사용 기피 현상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위치의 적정성을 넘어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데요. 네,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전임 시장의 사업으로 자재비 12억 원이 기지출돼서 자재는 이미 확보를 했고요. 그 이유를 인해서 재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것을 모두 매몰 처리하고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 행의정 모니터 연대 등 지역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출렁다리 사업과
관련한 반대 연대 움직임도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이 사업 반대를 표명하는 시청 앞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봉화산 둘레길 조성을 예를 들어 모든 사업을 할 때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성공적으로 이끌었듯이 순천의 새로운 관광 플레이스가 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시민단체와 서로 좋은 의견 제시 교환으로 잘 풀어나가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례군이 중국 청도시에서 도시연맹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도시연맹 협약으로 구례군과 청도시의 청양구 등 6개 지방도시 정부는 한중 양국가와 지역도시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 국립공원 전남사무소가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도시락 서비스는 화엄 계곡과 노고단을 찾는 탐방객에게 예약 주문 후 제공할 예정이며 도시락 준비 불편과 일회용품 쓰레기 저감 효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고흥군이 지난 4일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고흥 시니어 클럽을 개관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개관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욕구 충족과 행복한 노후 생활 등을 기대한다며 생산적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내 최장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지난 6일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개통식에서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목포의 천만 관광 시대를 열고 목포의 멋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소식입니다. 서지영 작가의 조화로운 정원 개인 전시회가 이달 30일까지 목포 현대호텔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서지영 작가의 그림은 채색화로 서양화 작품에 익숙한 대중에게는 생소하지만 본인만의 감성으로 자연스러운 예술적 감각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서 작가는 일상적 풍경과 정물들의 아름다움에 작가만의 동화적 상상의 작품 세계를 담아 작품을 화려한 풍경이 아닌 소박하고 담백하게 풀어냅니다. 보통 이제 화하면은 꽃 화자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다가 조화로울 화자, 화할 화자를 써서 조화로움이 어떤 울타리 안에 정원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에서 가득 메우고 있는 다수의 것들은 어떤 자연적인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안에 소파 같은 편하게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물들이 좀 군데군데 숨겨져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현실의 어떤 이런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나름대로의 어떤 휴식을 취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세종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한 서지영 작가는 개인전과 초대전, 단체전과 아트페어, 그리고 수상경력 13회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고 현재는 세종대학교 여류작가회인 군자회 회원과 아트센터 신선 기획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지영 작가의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는 작업들이 관람객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공감의 작품들로 기억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